편입 편입 N. 우리가 지금 자연계 편입을 준비를 하잖아요. 자연계 편입을 준비를 하니까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진도를 나가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자연계 편입은 정말 쉬운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자연계 편입 쉽다. 일문계보다 쉽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봤죠. 제 대답은 yes이면서 no예요. 이게 조금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갔는데, 자, 첫 번째는 yes인 이유가 있어요. yes인 이유는 인문계랑 자연계를 비교를 해보면 자연계가 유리한 이유, 자연계가 유리한 이유, 얘가 유리한 이유가 첫 번째는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문이 좁아요. 좁은데 그 좁은 문 중에서도 인문계가 더 좁아. 그래서 그래요. 자연계가 그나마 조금 더 인문계에 비하면 열려 있어요. 단적으로 모집 인원도 자연계가 더 많고요. 그에 반면에 지원자 수는 인문계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좁은 문에 막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경쟁률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가 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조금 한 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보여드려 볼게. 올해 이제 아직 시험이 시작하진 않았는데 원서 접수는 다 끝났거든요. 원서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2023학년도 그 지원 현황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먼저 가장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한양대학교. 올해 결과예요. 올해 결과인데 일반이랑 학사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일반이랑 학사로 구분을 해놨고 요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반, 인문이랑 자연. 자, 일단 모집 인원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엔 21명 나왔고요. 자연계열은 151명. 근데 지원자 수 봐봐. 안 그래도 모집 인원이 적은데 지원자 수가 이만큼이야. 자연계는 그에 비해서 오히려 적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 차이가 이렇게 심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은 생각해봐. 12월 달이야.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봐봐. 딱 이거 보면은 막 진짜 막 심장 떨리기 시작하겠죠. 100대 1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거 내가 되나? 막 이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자연계가 조금 쉬운 건 사실이에요. 학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사도 인문이랑 자연으로 쪼개놨는데 인문이랑 자연. 자, 인문계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27, 30명이었는데 지원자 수가 여기도 보세요. 인문계열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이건 올해만이 아니에요.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계가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상위권 학교니까 이제 성적이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적이 조금 안 나오면은 이제 한양대학교를 좀 포기하는 학생들도 좀 나오거든요. 특히 올해처럼 한양대학교가 올해 세종대학교랑 겹쳤어요. 그래 버리면 이제 한양대학교를 포기하고 세종대학교로 가는 케이스들도 꽤 있어. 그래서 이 인원이 편입을 준비한 전체 인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끝에 경계에 걸리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내가 최소한 이 대학 이상은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서성한 이런 데는 힘들 것 같은데 쉽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거의 여기 경계선에 걸리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건국대야. 그래서 보통 보면은 건대가 응시 인원이 거의 가장 많아요. 거의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건대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건대 거예요. 건대는 올해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지원 인원수 봐봐. 엄청 많죠. 그래서 전체 경쟁률이 이런데 학사는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적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치만 그래도 지원자 수가 지금 한양대학교랑 비교가 되죠. 엄청 많죠. 이거 지금 10,000명이 넘는 거야. 한양대학교는 10,000명이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건대가 보통 거의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랬었는데 인문계랑 자연계를 한번 봅시다. 일반 인문은 모집 인원이 86명이었는데 지원자 수가 4,800명이고, 자연계열은 298명이었는데 4,500명가량. 아니, 모집 인원 차이가 이만큼인데 지원자 수가 그래도 인문계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조금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랑 자연계가 있는데 여기는 뭐 모집 인원 차이는 많지 않지만 지원자 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학사 인문은 23명에 1,000명, 35명에 592명. 차이가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편입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랑 인문계 중에 뭐가 더 쉬워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이랑 뭐가 더 쉬워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자연계열이 좀 더 쉬운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결과 때문에. 사실인 건 맞지만 무조건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문계열은 영어 한 과목만 하고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 2과목을 하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2과목 다 어느 정도 잘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 과정을 또 겪으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 내가 되게 힘들 거라는 거. 그리고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거. 주말 그런 거 쉴 시간 없어요. 거의 그냥 주 7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1년 내내. 아니면 솔직히 좀 힘들어. 그런데 왜 이게 또 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문제는 자 보세요. 모집 인원이 자연계가 많죠. 자연계가 많은데 문제는 매년 준비하는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느는 인원이 어디에서 느냐면 자연계에서 많이 늘어. 인문계는 원래 많은 상태였고 자연계 쪽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지원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어. 계속. 그러면 모집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이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있잖아요. 상향 평준화가 조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자연계가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답을 드린 것처럼 쉬운 거는 맞지만 쉽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정답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생각보다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과 출신이었는데, 예체능이었는데, 수포자였는데 합격이 가능한가? 이거는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스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 자, 인문계가 있고 자연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 상위권 학교를 편입을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성적이 잘 나와야 돼. 잘 나와야만 하는데 인문계열은 영어 한 과목만 하게 되고 자연계열은 영어랑 수학을 하게 되죠. 근데 자연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고,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 수학이 이제 조금 문제인데,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모집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냐면, 조금이 아니야. 생각보다 많아.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유학파 출신들, 외국에서 이제 살다 온 친구들. 그러면 있잖아, 애초에 베이스가 달라요. 근데 애초에 베이스가 다른데 어차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똑같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놀지 않고 똑같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친구들은 거기서 몇 년간 살다 온 친구들이야. 계속 말로 하면서 지내오던 친구들이야. 당연히 이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진짜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 어마무시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봤자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고등수학, 아니면 대학교에서 조금 배워봤다. 문제는요, 이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배웠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야. 그리고 고등수학은 더해요. 고등수학은 물론 고등학교 때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미적분이 있고 선형대수가 있고 다변수가 있고 공학수학이 있다 그랬었는데, 요 과목들은요 고등학교 과정에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동등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베이스가 있다고 해봤자 여기 조금 살짝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상위권 편입의 합격의 키는요, 선형대수랑 공학수학이 있거든요. 상위권 편입 합격의 키는 요 두 과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다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과 출신이었다, 이과 출신이었다, 물론 처음에 요 미적분 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출발점이 동일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없는 거죠. 아예 이제 뭔가를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출발하는 케이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편입에서는. 그래서 문과 출신이었다, 수포자였다, 가능해요. 실제로 매년 있는 일인데요. 매년 있는 일인데, 만약에 지금이 한 2학기 지나간 시점이라고 칩시다. 9월에서 10월. 이쯤 되면 진도가 거의 끝나갈 때예요. 진도가 거의 끝나갈 때인데, 자, 매년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있잖아요. 그 재능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래서 물론 여기서 9월에서 10월까지 중에서 이제 보통 전체적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1등에서 10등까지를 수학 점수를 등수를 매기게 되면, 이 중에서는요 분명히
문과 출신이 거의 한 20% 이상은 무조건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고등학교 내용에서 이어지는 게 미적분에는 분명히 좀 있어요.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없어. 근데 이 문과 출신 혹은 수포자였던 친구들은요, 처음 들을 때부터 어려워. 어려운데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을 했어.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어려웠는데 극복을 했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게 돼. 근데 베이스가 조금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좀 겹치는 게 많으니까 되게 쉬워 보여. 그러다가 갑자기 생판 처음 보는 거가 딱 등장하잖아요. 멘탈이 나가. 아씨, 이거 내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른데? 그러면 그 이질감 때문에 생각보다 그걸 극복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꽤 나와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왜 매년 나오냐면 나는 어차피 처음부터 어려웠고 끝까지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서 이겨내봤잖아. 여기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나 얘랑 똑같은 느낌이야. 어차피. 근데 뭐 누군가는 여기는 쉬웠는데 여기는 어렵대.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난 똑같거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어려운지 묻는다 그러면 그냥 다 어려운 느낌이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케이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였다, 문과 출신이었다,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는 특정 시점부터는 어차피 다 동등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대신 만약에 베이스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 기초 수학 할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연계 편입을 준비할 때 영어랑 수학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요즘 자연계 편입에 합격의 키워드를 두면 수학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정말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만약에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해. 옳기는 웬만하면 안 당해. 어디 학교든 각인가. 어디 학교든 각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합격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가려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학교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잖아. 그렇게 원하는 학교들을 진짜 내가 골라서 그렇게 가고 싶으시다면 그 합격의 키는 영어가 쥐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대 영어 잘하셔야 돼. 한양대 영어 잘하셔야 돼. 단 전제는 수학은 못해도 된다가 아니라 수학이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결론은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지금 처음 공부하는 시점에서 영어랑 수학의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하면요, 무조건 일단은 망하는 케이스로 가는 거야. 망하는 케이스로 가는데, 근데 합격의 키워드는 수학이 쥐고 있고 상위권 합격의 키워드는 영어가 쥐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끝까지 절대로 영어를 포기하시면 안 돼. 나중에 되면은 수학 범위가 되게 많아져요. 수학 범위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복습하기가 되게 벅차. 되게 벅차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계셔.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좋은 결과 얻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영어도 최대한 붙들고 있어야 돼. 지금이 이제 뭐 다음 주가 시험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는 끝까지 붙들고는 계셔야 돼. 다만 비중을 수학에 많이 두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좀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계 편입에 대해서 좀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거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거를 잘 염두해 둬가지고 편입을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